사흘간 쏟아부은 이번 장맛비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갑자기 쏟아붓는가 하면 폭우가 온다더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요. 비가 그치자마자 이번엔 찜통더비가 찾아왔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맛비가 사흘 만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주로 충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충북 지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 상황 어땠습니까? 예, 저는 일하는 곳이 이제 충남 공주에 있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사는 곳은 충남 부근에 있는 이제 세종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그저께였죠. 7월 9일 목요일 새벽에 뭐 시간당 70mm, 많게는 80mm에 이르는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 부근에서는 뭐 시설물 피해는 많지 않았지만 아침에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침수되면서 버스 운행이 일부 중단되었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기차역에 있는 기차 운행도 일부 중단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습니다. 예.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된 지역이 21곳에 이를 정도로 충청권에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장마전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마전선이 그 충남 지역을 따라서 강하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영향을 끼친 전선이 폭이 남북 방향으로 좁은 지역은 한 50km, 뭐 넓은 지역도 100km 조금 넘을 정도로 굉장히 남북 폭이 좁았고요. 그 중심이 마침 이제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충남 충북 지역을 지나면서 이곳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상태라든지 굉장히 큰 기단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지적인 요인은 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 사이를 생각해 보면 수도권에 최대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온다고 하더니 서울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예보가 크게 빗나간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 기간, 이제 말씀해주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대의 강수 분포를 보면 주로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영서 지역 그리고 북한 접경 지역에 이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인천과 서울만 이렇게 마치 이렇게 파놓은 듯이 그 지역만 비가 좀 되게 적게 왔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강수 형태가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띠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서쪽이 있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북쪽에 올라가서 북한 지역에 상륙해서야 그 다음에 이제 강수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사실 수도권에 좀 강수가 적게 오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며칠 전이라면 예보를 한다는 게 워낙 변동성이 커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바로 전날 저녁에 예보까지 어긋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예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수가 점점 더 오히려 예보된 강수가 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시던 차에 실제 내리는 강수량이 적었으니까 조금 불편을 겪기도 하셨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강수 그날 왔던 강수 분포를 보면 어, 저희가 강수가 내리고 나서 상황을 보면 서울과 인천이 좀 적게 왔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보를 내던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지역만 비가 적게 올 거라고 예보를 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지역만 만약에 비가 적게 온다고 예보를 냈다가 가능성이 좀 바뀌어서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보를 내던 당시에는 좀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비가 오는 구역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시간도 짧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경계 구역에 따라서 강수량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한 강수 예보를 내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장마를 두고 도깨비 장마라고 많이들 부르던데 앞으로 장마의 양상이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사실 장마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강수 현상입니다. 단정짓기도 어렵고요. 최근에 뭐 지구 온난화와 대비되어서 장마의 형태가 이렇게 저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많은 예측이 있지만 실제로 해마다의 장마 기록을 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뭐 저희가 지구 온난화는 꽤 오랫동안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불과 작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장마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고 꽤 적은 비가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장마 기간에 예보가 어렵다는 것은 장마의 형태가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해마다 편차도 심하고 장마 기간 안에서도 그리고 같은 날짜 안에서도 시공간적인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예보가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음, 힘들어 왔고요. 예. 이제 기후 위기 속에 예전에는 이례적인 일이었던 시간당 70mm, 100mm 이런 극한 호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요. 잠깐만 내려도 피해가 나는 그야말로 재난 수준의 물폭탄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비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뭐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대비 수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쏟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치수와 관련된 그런 기준을 조금 더 상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마 기간이 시작되기 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뭐 예를 들면 6월 정도쯤까지 시설에 대한 대비를 확충해 놓고 장마가 시작되고 나면 시설보다는 인명에 우선하여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마가 계속 이렇게 좁아지고 강해지고 특별히 만약에 이 비구름이 중국 지역에서부터 오면은 저희가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데 최근에는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서해상에서부터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우리나라 서해상 쪽에 이런 날씨를 상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측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재작년 강남역 일대가 침수됐던 물난리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런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서 도시 침수 예보가 올해부터 도입됐는데 이게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시 침수 예보라는 것이 일단 올해 6월에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 침수 예보가 발효되는 구간도 서울에서 좀 그런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했던 도림천 일대 구간, 그러니까 지역구로 따지면은 관악구, 그다음에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저지대 지역이죠. 강남 지역,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런 도심을 지나는 하천 또는 맨홀의 수위가 어,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관측을 해서 이것이 일정 수위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때 발효되는 것이 말씀해 주신 도시 침수 예보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정보가 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천 수위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강수 예보는 기상청에서 내고 그다음에 뭐 하수도와 관련된 정보가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또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있던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침수에 특화된 예보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 도시 침수 예보의 주요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시범 사업이어서 당장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침수에 특화된 예보인 만큼 이 침수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더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찜통 더위가 찾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전국이 폭염특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더위가 빨리 찾아온 겁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어제까지 갑자기 비가 왔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곳은 38도가 넘는 기온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갑자기 더워졌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있으면 비가 많이 오고 이 가장자리가 조금 위로 올라가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돼서 무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현재 지금 어제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이 장마 전선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 때문에 좀 빠르게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북한 지역과 중국 일부 지역까지 넘어간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그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우 빠르게 무더위를 겪을 수도 있다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마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반에 또 장마 전선이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비가 어떤 양상일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사실 좀 예측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뭐 15일 정도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으로 올라갔던 이 제9호 태풍 바비가 현재 지금 장마 전선에 상당한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장마 전선이 좀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내려오게 되면 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정확한 강수량이 얼마다,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집중되겠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